목표는 단 하나. 숨소리까지 생생하게 느끼게 해줄게. 지금부터 내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할 건데 집중해서 잘 들어봐. 뉴튼, 영국, IMF. 이 세 가지를 떠올렸을 때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게 있어? 뉴튼과 영국, IMF? IMF 하면 금융 변동이 떠오르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맞아, 바로 금이야. 뉴튼, 영국, IMF. 그 중심엔 금이 있었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 금에 대한 이야기야. 우선 이야기는 17세기 과거 영국에서 시작돼. 영국은 복본위제를 사용하고 있었어. 복본위제? 말이 좀 어렵지. 본위는 기준으로 한다는 걸 의미해. 당시 영국은 금과 은 모두를 거래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었어. 그래서 복본위제. 그런데 당시 영국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 바로 위조화폐. 무려 영국 화폐의 10%가 위조화폐였다고 해. 종이지폐도 아닌데? 구리에 도금을 하는 등 위조 지폐가 많아졌어.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훼손 문제야. 금화와 은하의 표면을 깎아내서 금과 은을 훔치는 거지. 이걸 디베이스먼트라고 해. 위조되고 훼손된 금화와 은하가 많아지면 화폐의 신뢰성이 떨어지겠지. 그 국가 경제 자체도 흔들리게 되고. 여기서 바로 한 남자가 등장해. 누구? 이미 아는 사람일 텐데 생각나는 사람 없어? 혹시 아까 말한 맞아. 뉴튼. 당시 영국은 뉴튼을 조세국 감사로 임명해. 그 뉴튼, 내가 아는 뉴튼? 사과? 그래, 그 만류 인력의 법칙 뉴튼. 뉴튼은 사과에만 진심이었던 게 아니라 위조화폐 문제에도 진심이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튼이 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어떤 방법일 것 같아? 음, 지금 동전 가지고 있어? 한번 꺼내서 만져볼래? 모서리를 훼손했다고 했으니까 혹시 테두리의 무늬? 맞아. 바로 동전의 테두리에 톱니바퀴를 새긴 거지. 이걸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 바로 뉴튼이야. 와, 진짜 천재네. 덕분에 위조화폐를 막을 수 있었어. 그리고 뉴튼은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제안해. 바로 근본이제. 아까 나온 복본이제를 떠올리면 근본이제가 어떤 건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금이 기준이 된다? 그럼 은화는? 인간사, 세상사 다 똑같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은의 가치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은하를 버리고 금화를 얻어야 한다. 금은 부피도 작아서 보관성, 운반성, 게다가 희소성까지 갖고 있는 화폐잖아. 그래서 영국은 내부의 금을 보호하고 추가적으로 외국의 금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이 복본위제로 금과 은을 함께 사용하다가 근본위제를 선택했다는 건 바로 은의 퇴출을 의미하겠지. 그럼 금 보유량이 없으면? 그게 바로 근본위제의 한계야.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후 영국 중앙은행은 금을 보유하고 그것을 파운드로 바꿔줘. 영국의 화폐 파운드화는 금과 교환이 성립되는 비싼 종이화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거지. 결국 파운드화는 기축통화 자리에 오르고 영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지. 당시 파운드화만이 금을 대체할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 뉴튼의 선택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화폐 제도에 큰 격변을 가져와. 뉴튼의 선택으로 어떤 결과들이 생겼는지 알아볼까?
당시 아시아와 거래하면서 영국의 은화가 아시아로 유출되고 있었어. 그 중에서도 당시 영국과 직접적인 교역을 하던 한 나라 이야기를 해볼 거야. 바로 청나라. 지금의 중국? 응, 당시 청나라는 영국에서 어떤 물건을 수입했을까? 차? 맞아. 차, 비단, 도자기 등 값비싼 것이 대부분이었지. 반면 영국의 수출품은 저렴한 공산품 정도였어. 그러다 보니 화폐 역할을 하는 은이 영국에서 청나라로 대량 유출됐어. 무역 적자 문제를 고심하던 영국이 가만히 있었을까? 영국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려. 바로 아편. 아편? 마야? 맞아, 마약. 영국은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아편을 청나라로 수출해. 너무해. 결국 청나라 국민들이 아편에 중독될수록 또 중독자가 늘어날수록 청나라의 은이 다시 영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지? 이 사진 속 한 손에 아편을 들고 한 손에 총을 쥔 사람이 바로 영국 상인을 나타내. 이대로 두면 모든 국민이 마약 중독이 될 텐데 나라가 망하는 걸 청나라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지? 이때 청나라를 구하려는 인물이 등장해. 바로 청나라 관료인 임칙서. 임칙서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빅토리아 여왕에게 편지를 써 또 아편을 몰수해 상자를 불태우거나 바다에 버리고 아편 상인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등 강경 수단을 써. 앞으로 아편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도 요구했지만 당시 영국 무역감독관은 이를 거절했지.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술에 취한 영국 선원들이 청나라 농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계기로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 결국 청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불공정 조약인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지.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해 세계 경제를 주름잡게 됐고, 심지어 금본위 제도를 통해 은의 가치가 폭락해버리잖아? 당시 은본위제를 채택하고 있던 청나라는 은의 가치 폭락으로 대부분의 국부가 증발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 은유출을 막으려던 게 전쟁까지 이어지는구나. 사실 뉴턴의 선택으로 금의 가치가 너무 커져 지폐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도 있어. 물론 지폐 도입을 앞당기고 단일본위 제도가 금융업에 효과를 줬다는 견해도 있지. 어쨌든 뉴턴의 선택은 세계 최강국 영국을 만드는 발판이 되었지. 선영아, 선영아. 금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도 절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어. 바로 1997년 IMF. 아, 금모으기 운동? 맞아. 사실 IMF 전에 우리나라 경제는 꽤 호황이었어.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수출이 줄고 경기가 안 좋아졌지. 그런데도 과잉 투자를 이어가고 결국 대규모 경제 위기를 겪어. 외환 보유액이 바닥난 거야. 결국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국제기구 IMF에 도움을 요청해. 하지만 도움을 받는다면 따르는 대가가 있겠지? IMF는 경제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중 하나가 구조조정, 대량 해고야.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힘든 와중에도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해. 돌반지와 결혼 예물 등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금을 기부했어. 장롱 깊숙이 숨겨온 소중한 폐물들을 나라를 위해 꺼내놓은 거지. 단 2달 사이에 350만 시민이 약 222톤의 금을 기부했다고 해. 222톤? 와, 그게 다 얼마야? 정말 대단하지? 결국 우리나라는 단 3년 8개월 만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아. IMF 조기 졸업이라는 말까지 생겼지.
그런데 당시 우리는 왜 금모으기 운동을 했을까? IMF에 돈을 갚는다고 우리나라 돈을 줘도 받질 않겠지? 외화를 갚아야 하는데 당시 우리는 외화가 없고 결국 금모으기를 통해 모은 금으로 약 21억 달러에 해당하는 외화 부채를 상환할 수 있었어. 당시 우리나라의 금 수출로 인해 국제 금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라고 해. 오, 대단한데. 대단하지? 하지만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앞의 이야기들을 통해 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엄청난 양의 금을 수출해버린 거야. 글로벌 매트리스의 저자는 금 모으기 운동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 이 나라는 근본이 제도가 아니에요.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준해 원화를 인쇄하죠. 우리나라 국민은 그 인쇄된 종이돈, 거기에 가치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결코 금과 교환되는 통화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IMF 금융위기, 그때 우리는 너무 순진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을 애국심의 발로로 승화시켜 이토록 소중한 금을 그렇게나 쉽게 반출시켰다니. 아, 이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금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니까 달러가 부족한 만큼 금을 수출해 달러를 사서 IMF를 극복했지만 대신 우리나라가 보유한 금이 줄어든 거지. IMF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조금씩 금을 사 모을 필요성을 느끼고 금 보유량을 늘렸어.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금 보유량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우려해 각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10년간 금 매입에 나서질 않았대. 미국,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은 여전히 금 보유량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반면 우리나라의 금 보유량은 30위권 밖이라고 해. 지금까지 뉴튼의 근본이제부터 시작해서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의 IMF까지 이야기를 해봤어. 금을 둘러싼 나라들의 희노애락을 살펴본 것 같은데 글로벌 매트리스의 저자는 금을 두고 자국의 영토 안에 보관된 금은 절대 반지와도 같다고 말했어. 금은 언제나 필요하고 또 애초부터 금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오늘 이야기 듣고 어땠어?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북노조와 북자매는 37가지의 한 줄 소감을 채우며 불독랩 준비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근본이제 그날 이야기를 우리의 또 다른 소중한 사람, 바로 불독 필러번 여러분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근본이제 그날 이야기를 들은 오늘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네, 이상으로 북노조와 불독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